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 위에서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암호화폐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그리고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거래소에서 보면 모두 비슷하게 보입니다. 가격이 있고 사고 팔 수 있고 차트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만들어졌는지,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무엇이 다른지, 코인과 토큰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왜 필요한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암호화폐를 볼 때 왜 가격만 보면 안 되고 시가총액, 거래량, 유통량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암호화폐는 가격보다 먼저 왜 만들어졌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래소에 있다고 다 같은 코인은 아닙니다. 여기 자동차 4종류가 있습니다. 승용차, 버스, 트럭, 스포츠카입니다. 모두 자동차입니다. 바퀴도 있고 엔진도 있고 도로를 달립니다. 그렇다고 이 4자동차를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승용차는 개인 이동을 위한 것이고 버스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태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트럭은 물건을 운반하고 스포츠카는 속도와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정확히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암호화폐고 이더리움도 암호화폐입니다. USDT도 거래소에서는 하나의 코인처럼 거래됩니다. 그러나 존재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암호화폐를 볼 때는 3가지 질문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첫째, 왜 만들어졌는가? 둘째, 무엇을 해결하는가? 셋째,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이 3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가격을 봐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순서를 반대로 합니다. 먼저 가격을 보고 오른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나중에 그 코인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오늘부터는 그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왜 특별한지를 이해하려면 기존 금융 시스템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면 실제로 지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 장부에서 내 잔액이 줄고 상대방 잔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은행이 장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기존 구조에서는 A가 B에게 돈을 보내려면 은행이라는 중간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 구조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행 없이도 인터넷에서 직접 가치를 보낼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은행 하나가 거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여러 컴퓨터가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앙 관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 회사 하나가 서버를 끄면 비트코인이 멈추는 그러한 구조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 개까지만 발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금과 비교되며 디지털 금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뜻이 아니라 거래 자체가
블록체인 위에 기록되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장 큰 혁신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기관 없이도 디지털 공간에서 가치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돈만 보내야 하나? 이 기술을 다른 데 사용할 수는 없을까?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과 이전 중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핵심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쉽게 말하면 조건이 충족되면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가 100USDT를 보내면 B에게 자동으로 어떤 토큰을 지급한다. 이런 규칙을 사람의 수작업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디파이, 탈중앙 금융이 등장했고 NFT도 등장했습니다. 다오, 각종 토큰 발행, 게임, RWA 등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에 가깝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운영체제에 가깝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으로 돈을 움직이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위에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코인과 토큰입니다. 실제 대화에서는 코인과 토큰을 혼용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려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코인입니다. 코인은 자기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BTC, 이더리움의 ETH, 솔라나의 솔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와 자기 화폐를 함께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토큰은 이미 존재하는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위에서는 ERC20 방식으로 수많은 토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하나 위에 토큰 A, 토큰 B, 토큰 C처럼 수많은 토큰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이냐, 토큰이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산이 실제로 어디에서 사용되는가입니다. 토큰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토큰에 실제 사용처가 있느냐, 사람들이 계속 필요로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름보다 사용처와 수요 구조를 봐야 합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해 본 분들은 USDT를 매우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USDT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격 변동이 큽니다.
오늘 100이던 것이 내일 90이 될 수도 있고 1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산으로 매번 거래하고 결제하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USDT와 USDC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약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보면 왜 중요한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거래소 안에서 현금처럼 자금을 대기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사고 싶을 때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팔아서 USDT로 바꾼 다음 다시 이더리움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송금과 결제에도 활용됩니다. 넷째, 디파이에서는 담보나 정산수단으로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투자용 코인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블록체인 경제의 디지털 현금 또는 결제, 정산 인프라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비트코인 이후 암호화폐는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을 넓게 알트코인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코인이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트코인은 매우 안전하고 강력한 네트워크이지만 처리 속도나 확장성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네트워크, 더 저렴한 수수료, 더 높은 처리량을 목표로 새로운 블록체인이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디파이, NFT, 게임, RWA 등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없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생태계 내부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결제도 해야 하고 보상도 해야 하고 스테이킹도 해야 하고 거버넌스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런 기능을 위해 자체 토큰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토큰을 만드는 것과 토큰의 수요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토큰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필요로 하는 토큰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알트코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토큰은 왜 반드시 필요한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면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투자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을 볼 때 가장 먼저 가격을 봅니다. 이 코인은 10원밖에 안 하네? 이 코인은 1000달러나 하네? 그러면서 10원짜리가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착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지표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가격 곱하기 유통량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달러이고 유통량이 1억 개라면 시가총액은 1억 달러입니다.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격이 올라도 거래량이 거의 없다면 가격 움직임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량도 중요합니다. 총 토큰이 10억 개인데 지금 시장에는
1억 개만 나와 있다면 앞으로 9억 개가 추가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급량과 FDV, 즉 시가총액이죠. 락업, 베스팅, 언락 일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가격이 싸 보인다고 실제로 저평가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토큰인 가격이 10달러입니다. 유통량은 1000만 개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은 1억 달러이죠. 반면 B 토큰은 가격이 0.1달러입니다. A보다 가격만 보면 100분의 1입니다. 굉장히 싸 보이죠. 그런데 유통량이 20억 개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2억 달러입니다. 즉 가격은 A가 훨씬 비싸지만 실제 시장에서 평가받는 규모는 B가 더 큽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개당 가격과 프로젝트 전체의 가치 규모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비유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발행 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코인은 0.01달러밖에 안 하니까 1달러까지 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바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1달러가 되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시가총액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격만 가지고 상승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매우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기관 없이 가치를 이전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위에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작동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입니다. 코인은 자기 블록체인의 기본 자산입니다. 토큰은 기존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경제에서 디지털 현금 역할을 합니다. 알트코인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정의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암호화폐를 볼 때 질문하는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왜 만들어졌는가? 둘째, 무엇을 해결하는가? 셋째,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넷째, 누가 사용하는가? 다섯째, 실제 토큰 수요가 발생하는가?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거래량, 유통량은 어떤가? 이것을 확인한 뒤 가격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암호화폐를 보실 때 가격만 먼저 보지 마십시오. 먼저 그 암호화폐가 왜 존재하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사용자가 있는지, 실제 서비스가 있는지, 실제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시장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조와 경제의 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호화폐는 가격포가 아니라 구조와 수요를 함께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